힘내세요 나스닥, 반도체 힘내세요 해서 올라왔습니다. 움직이긴 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왜 안 가? 이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 되셨나요?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쉬운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들립니다. 종목들 오르는 것 같은데 본전이에요. 나는 안 좋아요. 계좌가. 우와, 이번 주 대박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지금 장은요,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장입니다. 이 현상 왜 일어나느냐? 지금은 종목 선택과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에 사느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입니다. 이러한 장 잘 견뎌내시고요. 자, 이번 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너는 어떻게 얘기할래? 박스권 상단 돌파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고 매매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중기 흐름이 상승 추세였다가 박스권이었다가 다시 돌파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단기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기 추세도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안한 점이 있으시죠? 외국인 계속 버려요. 주변에서는 뭐 다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뭐 종목 없는데 사야 되나요? 불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 할 만한 여건 충분히 있는데요. 중기 추세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바로 이 부분, 이제 느낌표가 됐습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꾸죠. 종목별 섹터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한마디로 가보죠. 투자 여건 양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목을 잘 골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면 수익 세게 나오는,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고요. 그것을 수익률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률 게임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죠. 다음 주 투자 여건 양호합니다.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한 주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점검 하나씩 해보죠. 다우산업지수입니다. 다우산업지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몇 개입니까? 10일 동안에요, 음봉이 계속 나왔어요. 10일 동안. 근데 조금 앞에서는 뭐예요? 3일 동안 내려온 거를 아직도 다 안 내려왔어요. 10일 동안 내려왔는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이라고요. 박스권. 얘네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S&P 보시죠. S&P 500. 사상 최고치 이번 주에 돌파를 했었어요. 또 돌파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 입자형, 우리나라가 바로 비슷한 맥락이죠. 이 박스권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저 부분 돌파를 했다가 약간 지금 지지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스닥 힘내세요 나스닥, 반도체 힘내세요 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 삼성전자 안 움직이네. SK하이닉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다며. 대만 좋다며. 근데 삼성전자는 왜 안 가? SK하이닉스는 왜 안 가? 짜증 많이 나실 겁니다. 이유 있습니다. 간략하게 미국장에 초점만 맞춰서 보시죠. 미국 시장 금리는 하향 안정세 되어 있습니다. 하향 안정세. 안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상승하면 악재로 여겨지는 종목들이 뭐예요? 기술주예요. 벤처, 바이오. 근데 1.8까지 갔었던 것이 지금 1.5대로 내려왔죠.
미국 금리가. 그런데 물론 FOMC 회의 결과 금리 올릴 시점이 조금 땡겨지고, 그리고 테이퍼링, 유동성 푸는 걸 회수하는 테이퍼링도 이제 조금 가까워졌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히려 안정세가 됐다는 거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되고요. S&P는 중간이죠. 전통주 위주의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죠. 결국엔 키 맞추기예요. 얘네들도. 보세요. 얘네 떨어지고 얘네는 중간이고, 근데 중간인데 높게 좋아. 좋은데 중간이야. 나스닥은요, 최근 들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고점을 지금 치닫고 있어요.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나스닥과 거의 똑같아서 안 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 이러다 보니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돼서 금리 올라갈 요건은 되는데, 인플레이션.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 분명히. 그런데 고용지표가 안 좋네? 이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니까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술주 강세, 그래서 키 맞추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잠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응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중국 증시로 가봅시다. 야, 이거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 있죠. 중국 증시 걱정하지 마. 부러질 리 없어. 왜?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에 재뿌릴 일 있어?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만약에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면 나서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지나고 야, 이거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빠졌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거 소위 전환한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올시다로 얘기를 할게요. 박스권에서요, 상향, 이거 디딤돌이에요. 소위 디딤돌, 플랫폼이라고 해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해서 이게 진짜 올라간 거니 확인하는 이 절차,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바로 그 영역에 있어요. 지지받으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부러졌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런데 중국 증시는요, 유동성을 약간 회수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번 주에 좀 내려왔거든요. 불안 심리가 조장된 거죠.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이 좀 조정을 줬죠.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의 흐름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다음 주에 한번 기대의 요건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럼 중국발에서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대만 증시 가보죠. 이야, 대만 증시. 여기 할 말 많은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야, 이거? 이랬었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정도 선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여기에서 소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또 나타나서 패닉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헤지펀드에 그걸 이용한 공격이 들어왔다. 반도체, 그래, 좋아. 근데 언제까지 더 좋아질 건데, 이 정도면은 공격 들어온 거라고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정도 선까지라고 반등폭을 보는데, 제자리에 왔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공매도 세력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는데, 공매도 잘못 친 애들이 환매수하는 흐름도 좀 나오지 않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 돌파 가능성도 있고요. 최소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중국, 제가 보기엔 그렇다라는 거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반론 달 수 있어요. 나는 하락으로 본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 차별화가 되면서 순환매 흐름이 나온다 그랬죠. 결국은 얘네들도 박스권 흐름이 지나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전체를 다우지수, S&P, 나스닥을 다 통과해서 소위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거는 S&P죠. S&P 제자리. 다우 하락. 나스닥 올라가. 이거 세 개를 합해서 평균을 내보자고. 박스권 흐름에 제자리 뛰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보자고요. 우리나라 증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단기 상승 추세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거. 네가 귀신이야라고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추세 이어나간다고. 이어나가면서 박스권 최상단을 돌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플랫폼을 박스권을 계속 이었다가 살짝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디딤돌 올라가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단기 추세 상승 추세 유지가 되는 가운데 중기 추세도 이렇게 올라와서 박스권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면 중기 추세도 다시 상승 추세 진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다만 왜 그러느냐? 지금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근데 못 간 종목들이 있죠. 뭐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올라가서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줄 때 얘네들이 올라가면 지수는 또 올라가요. 이것도 순환매라는 거죠. 이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증시에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증권사 관계인들, 애널리스트들 만나보면은요, 그쪽에 집중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기존 주도주인 IT,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얘네들 지금 사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의견이 다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쪽만 가는 게 아니고요. 순환매로 올라가요. 근데 다만 수익률이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냐가 중요한 거죠. 뭐 최근 뭐 여기 점프 저기 점프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있죠. 그들 종목들 잡아서 수익을 내죠. 다음 주도 그런 종목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죠. 예, 이 방송 제가 올리면서 발빠른 시황에서도 제가 그날그날의 특징주, 주도주를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은 갑니다. 여기서 더 갑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어저께는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G,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 최근 며칠 전에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저와 같이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체크를 해나가세요. 그런데 요 순환매가 지금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수익률이 커요. 이거를 뭐 우량주만 할래, 대형주만 할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다만 최근 들어서 보면요, 카카오처럼 혹은 두산중공업처럼 중형주 단에서도 중대형주죠. 세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종목별 장세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수익률 게임입니다. 지금은요. 대신 여러분들 계좌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장이에요. 이런 현상 왜 일어나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장세가 일어나는 원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제는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죠. 더 큰 돈이. 작년에는 개인 돈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계속. 그리고 샀는데 또 들어오고 샀는데 또 들어오고. 근데 지금은 약간 정체, 더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 그러면 기관이라도 들어와야 되고 혹은 외국인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 한정된 자금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세게 못 나오는데 지수는. 그러다 보니 초대형주가 안 움직이고요. 안 움직이고. 종목 집중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싼 주식 없어? 얘네들 말고 다른 주식 없어? 좀 싼 주식. 싼 주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있는 종목 없어? 이슈 있는 종목 없어?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후자를 좋아해요. 모멘텀, 상승할 어떤 꺼리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꺼리가 있는 종목. 이 두 가지 관점이고요. 그럴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수익률 게임이에요. 지금장 그래요. 발빠르게 단타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큰 흐름을 읽으면서 그쪽으로 발을 계속 담가 나가는 과정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꼭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스닥 강세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강세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안 움직이죠. 현대차도 이제 며칠 동안 또 안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 저기 가서 돈 벌자. 증권 영업맨들 한번 보자고요. 수익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 하니까 수익을 못 내면 수익을 내려고 계속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탄력 있는 종목, 가벼운 종목으로 가게 되죠. 이런 때. 여러분들 담당 영업 직원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싼 코스닥으로 코스피 대비 그래서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보죠. 수급 동향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하는데, 기관 매도하는데 아직은 개인이라는 주체가 있어요. 중간중간 매도하면서 총알도 비축을 해놔요. 아직까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도 이제 하나의 축이 됐어요. 오히려 기관보다 개인이 힘이 더 센 장이 됐어요. 외국인은 좀 다르죠. 워낙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버릴 수 있어요. 왜?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아시아 전 세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즉 롱숏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팔고 TSMC가 지금 화끈하니까 TSMC를 더 사. 이 롱숏. 삼성전자 팔고 TSMC 살자. 이런 형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전략은.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그건데 지수는 더 갈 것 같아. 주식은 롱숏으로 하는데 그럴 때 선물을 이용해요. 그런데 선물에서요.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생 쪽에서. 무슨 얘기냐? 7,800억 매수, 600억 매수. 근데 매도 3,000억. 요것도 지금 근 8,000억 넘죠? 이거는 1조예요. 8,000억 사고 3,000억 팔고 1조 사고 7,000억 버리고 플러스 알파잖아요. 지수는 아직까지 간다 쪽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누적으로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옵션에서도 큰 변화가 없네요. 옵션에서도 매도, 매수 거의 비슷해요. 풋에서도 매도, 매수. 그래서 하락을 좀 밀려고 하는 주체가 없어요, 아직. 매매하자. 그래, 돈 벌자, 주식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주체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투자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최근 들어서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날 특히 대북 관련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주중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제가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난티 간다! 라고까지 제목을 걸어서 올려드렸는데, 수요일 날이 여기죠? 여기 저녁. 그 다음날 조금 올라왔고요. 오늘 16% 넘게 17% 정도 올라갔다가 11%에 마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김이죠. 이제 밖에서 예전에 성킴이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성김이라고 이제 철자를 하더라고요. 한글 철자. 19일 날 오죠. 23일. 이거에 발맞춰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협력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했었죠. 그동안 단절을 지켰잖아요. 미국에서 가서 접촉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고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 뉴스 오늘 나왔거든요. 그거 앞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 성킴이 판문점에서 한번 접촉을 뭐 이렇게 김정은이 안 나오고 고위급이 또 나오겠죠. 나온다면. 그 기대감이에요. 더군다나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프장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난티 골프장 많아요. 거기다가 뭐 부산이고 어디고 리조트, 호텔 꽤 많죠. 되게 좋습니다. 무척 좋습니다. 장사 잘 돼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요번에도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대아티아이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금강산 관광,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아난티. 저는 아난티가 중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장주고. 그래서 이런 급등세가 나온 거고요. 대장이죠. 오늘 나선 대장주. 대아티아이, 철도주. 그리고 그 이외에 남북 경협주로 JST나라든가 신원,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종목에서 철도 관련주, 요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날. 이틀 어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글쎄요, 전 고점 뛰어넘는 갭이 발생한 이런 흐름.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세 전환이에요. 돌파 갭이 나왔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 주 특징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예상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무료 문자 회원들한테도 문자를 다 드렸고, 그리고 공개방송 수요일 날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거든요. 댓글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꼭이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들 종목이 다음 주에도 이번 주 특징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 점검을 해보죠. 과거 얼마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존 주도주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에서 LG화학, 그 이외 몇 종목,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비롯한 제약바이오, 이들 종목을 기존 주도라 했는데 바로 전 주도주,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을 기존 주도주로 보죠. 바로 전 주도주니까요. 오늘 다시 올라서면서 소위 작은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아주 작은 박스권. 근데 제가 보기에 계속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2차 랠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은 며칠 걸렸어요. 한 3일 더 걸렸어요. 하지만 더 갈 여력 있어 보이네요. 연속으로 공개 매수, 그리고 무료 문자 회원께도 여기서도 드렸고 13,000원이죠. 12,700원, 13,000원, 15,000원. 또 여기에서 과연 저점이 어디일까를 찾는 종목이지 고점이 어디일까, 이거를 찾는 종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장 마감 한 30분 전인가요? 1시간 전인가 뉴스가 났어요. 아마존에
지금은 뭐 퇴임했나요? 전 회장이라고 해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실권을 쥐고 있는 베이조스. 바로 그 사람이 원전에 대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핵 융합 관련 해가지고 영국에 연구소를 짓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손을 잡고 원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산업이 될 거니까 미리 그거에 대한 예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이조스까지 올 초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 초에. 여태까지 계속 뭐였어요? 우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모든 해외 거부들이 돈을 쏟아봐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우주여행 갈 건데 라고 하면서 해외,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우주항공 주식 많이 올라왔었죠. 미래. 완전히 이제 갑자기 다 이러한 세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끝일까? 저는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 많이 있다 그랬죠. 관련주. 근데 관련주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실질적인 원자력 개발의 관련주는 두산중공업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도 뭐 거기에 부품 조금 그거 얼마나 돈을 벌 건데 납품해서, 혹은 거기에 조그만 기술이 있어서 그거 얼마나 돈을 벌 건데, 한전 기술 정도? 한전 기술이요. 관리, 설계, 한전 관련주. 거기는 관련이 있지. 그런데 소위 관련주에서 여기저기 다 붙이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중앙, 심장부에 해당하는 터빈 부분.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은 주도주이자 대장주로 더 이어나갈 가능성 큽니다. 오늘 나온 뉴스, 제프 베이조스 꼭 서치해가지고요. 찾아보세요. 뉴스를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전산업, 최근 들어서 한전산업이 후발주로 갑자기 5,000원에 500원에서 10,000원 딱 더블 갔죠. 후발주로 들어가는데, 글쎄요, 한전산업은 원자력 발전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수익 면에서 글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후발주 개념으로 이렇게 세력화돼서 얘는 못 갔어 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얘는 못 갔어. 한번 보시죠. 여기부터 5월 25일부터 그 맥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얘는요 6월 5, 6일 정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후발주예요. 그냥 관련 테마주로 엮여서 그런 점으로 한번 보시는데요. 하지만 세력주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간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한전 산업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주도주이고 수혜주고 대장주는 두산중공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가운데 카카오가 있죠. 오늘 이야, 시가총액 3위인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위로는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매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 말씀드리기 시작한 부분이 여기였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주주가 빠져나왔는데 쉰다고. 어디까지? 이것도 거의 하단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만 5천 원 부근. 근데 지금 10만 한 8천 원까지 왔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어저께도 조정시 매수인데 오늘 5일선 딱 건드리고, 어저께요. 조정 주고 쭉 올라오고 오늘은 아예 뻗어 올라갔어요. 오늘은 매수의 기를 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위로의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제부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와 매도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로 정하는가?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찍었던 발빠른 시황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이버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은 방향에서 매수 매도의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발빠르게 달려왔고요.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항상 제가 월요일 날 7시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죠. 7시에 함께 하세요. 많이들 오세요. 이번 주 핫할 이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또 뭘 말씀을 드렸어요? 대북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많이 연구를 하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조금 미적미적 되긴 하는데요. 아직 낯설어서 그래요. 무료 추천은 무료로 제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오늘의 전략, 시황 드리고요. 제가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면 매매 타이밍에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문자를 드리거든요. 010-9628-8231로 신청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투자 전략과 관심주에 대해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이 010-9628-8231 많이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칭찬글 달아주세요. 저도 마음이 약한지라 악플이 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